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은 모습입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남은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에 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19시간 동안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일단 먼저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심리 시간만 10시간이 약간 넘을 정도로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8시간 40분,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8시간 30분,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8시간 10분 이 기록을 이게 깬 오랫동안 이게 심리를 했고요. 결국 이제 그 법원의 입장은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 월북몰이는 이제 그 인격 명예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를 상당히 중대하다고 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증거인멸. 왜냐하면 이게 이미 국방부의 그 민서에서 60개,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46개, 이미 그 106개가 삭제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증거인멸에 우려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걸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실질 심사를 했습니다. 19시간 동안 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좀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요. 사실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보고서라든지 정보들 그리고 첩보들은 이미 서훈 전 실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부 기관에 남아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측면에서는 법원은 관련자들과의 관계성을 집중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어떤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증거인멸의 한 요소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예로 검찰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박지원 전 원장 그리고 노영민 전 실장과 함께 했던 그 기자회견 이 부분도 증거인멸의 하나의 요소라고 검찰에서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법원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뒤집어서 본다면 구속 적부심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 즉 인적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우려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다면 예전 서욱정 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양청장처럼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속 적부심에서도 좀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서욱 장관이나 그다음에 김홍희 청장하고 좀 다르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김홍희 해경청장은요 거의 다 이게 그 팩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들은 이게 그 삭제하고 했을 뿐이다. 청와대 안보실의 그 지휘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적부심에서 풀려난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지금 서훈 실장 끝까지 이게 완전히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아마 이번에 적부심은 전에 적부심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과 좀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다 예. 라고 해주셨고 일단 지금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됐다는 건 지금 이 서해 피격 관련 수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검찰 수사 과정을 좀 등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8부 능선, 9부 능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최소한 8부 능선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적 증거, 특히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검찰이 계속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관련인들에 대한 뭐 자택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다 예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조사인 것인데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신병까지 확보했기 때문에요. 검찰 수사는 적어도 8부 능선까지는 온 것이고 이제 남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일정대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조만간에 수사가 마무리돼서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저는 이게 처음에 한 10분 능선 다 온 걸로. 왜냐하면 이게 그 검찰의 영장에는요 서훈 실장이 최종 책임자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서훈 실장이 구속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안 가고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다 결정했다. 내가 이게 모든 첩보 서류까지 다 종합해서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서훈 실장을 최종 책임자를 받는데, 따라서 저는 수사가 거의 다 왔다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전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하나 조금 짚어볼 텐데 그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당시 그 해상 상황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자진 월북이 아닌 실족했을 그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월북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북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이게 낮았다. 해경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그 월북이 아닌 거로 봤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당연히 실족 가능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범행의 본질이 월북몰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해명이 설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월북의 증거로 뭐랬냐면 뭐 구명보트를 뭐 하고 있었다. 또는 이제 슬리퍼가 있었다. 또는 이제 이 사람이 도박 빚이 많았다. 뭐 이런 게 월북몰이로 월북의 그 증거로 많이 제시됐잖아요. 근데 그런 게 쏙 들어가고요. 이번에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수영을 잘했다. 그다음에 뭐 줄사다리가 있었다. 또는 구조 요청을 듣지 못했다. 그럼 이게 기존 설명하고 왜 다 다릅니까? 우리 구명보트가 중국산이라는 게 높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큰 게 이분이 그 바닷물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럼 이게 잠수복이나 옷 같은 것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증거도 많은데 이번에 변호사가 설명한 수영을 잘한 게 이게 말이 돼.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그 북한까지 고의로 헤엄쳐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대한해협 옛날에 아시아 그 조은현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도 이게 힘듭니다. 이 차가운 바다에서 수영 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네. 그다음에 동료가 구조 요청을 듣지 못했다. 어떻게 밤에 갑자기 뭐 실족 사람에게 언제 구조 요청을 자다 어떻게 듣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설명입니까? 지금도 이게 변호사는 계속 이 월북을 주장하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자체가 10시간 10분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또 들어보니까 5시간 정도는 검찰이 PT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검찰에서도 이 관련해서 재판부에 또 설명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고 변호인 측에서도 관련해서 크게 쟁점적으로 많이 부딪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중심 쟁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2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놓고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들을 놓고 판단하는 것, 그 정책적인 판단이 현 정부와 전 정부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검찰은 월북이 아닌 실족했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실족했을 가능성도 하나의 가능성, 하나의 정책 판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월북했을 가능성이나 실족했을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는 관련된 제한된 정보들을 토대로 특히 SI 첩보들을 토대로 월북의 정황을 인정하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월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이유로 이대진 씨가 북한 해협까지 가서 그렇게 사망을 하셨어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많은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사후적으로 옳고 그름 또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옳으냐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게 한 말씀을 반박 드리면 네네. 이게 그 실족사냐 아니면 이게 고의로 월북이냐 이게 왜 이게 정책적 판단입니까? 이거는 만약 정책 우리가 사법적으로 이게 판단이 대상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어느 나라하고 뭐 이게 그 국가를 승인한다든지 또는 이게 전쟁 선전포고한다든지 과거의 그 통치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그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가 좀 자제한다는 게 있어요. 옛날 이론입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 월북이냐 실족사냐 이거는 이게 증거를 팩트를 가지고 법원에서 이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이게 정책적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 눈치 보기 아닙니까? 북한의 과도한 눈치를 봐서 혹시 이게 그 만약에 월북으로 몰고 가야 된다 북한 때문에 이런 게 정책적 고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진짜 실족산지 아니면 이게 고의 월북인지를 팩트를 가지고 판단할 이런 사안이고 이게 저는 사법 심사가 안 된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통치행위하고 아무 관계없는 팩트의 문제예요.
반박을 조금 이 하시겠습니까? 부분은 사실 통치행 이론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지만 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그 전 정부 인사들이 하고 있는 주장 자체가 통치행이다. 그러니까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외교 안보적인 판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SI 첩보나 관련된 정보들을 놓고 정부가 판단한 것 자체가 사법적 판단이 아닌 그거에 이면에 있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훈 전 실장 오늘 구속 후에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좀 어떤 전략을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앞에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처럼 적부심에서 이제 그 판사가 세 분이 하거든요. 합의부에서 합니다. 네. 적부심에서 이제 그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이제 전략으로 나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은 기본적으로 이게 팩트는 인정하는데 청와대에서 안보실에서 이게 지시받아 한 거다. 이렇게 저는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부심에서 풀려난 거지. 부인하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서훈 실장이 계속 이 적부심에서도 부인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범죄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접근 범위를 조정한 보안을 위해서 뭐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부인한다면 저는 앞에 두 분하고는 다르게 적부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구속 적부심은 이제 청구할 테고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저희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장 변호사께서 지금의 이 검찰 수사가 한 8분 응선 정도 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곧 박지원 전 국장원장에게도 수사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아시다시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강제 수사가 시작을 됐고요. 또 압수수색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아마 그 관련해서 자료 분석 같은 것은 끝났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소환 조사만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곧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고 박지원 전 원장도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이 할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의 또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삭제했다라는 혐의인데 두 개 다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 서훈 전 실장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삭제를 한 것이 아니라 보안 유지를 위해서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었고 그리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SI 첩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판단한 것을 공유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놓고도 검찰과 또 서훈 전 실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박지원 전 원장 입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본인 또한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한 적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환 조사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 지시도 없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진술하면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렇게 진술하면 어떤- 이 전부 이게 범행을 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새벽 1시에 당시 그 1시에 서훈 실장 주재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서욱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리고 이게 새벽에 부랴부랴 와서 그때 이제 국정원은 46개, 그다음에 국방군에게 60개가 삭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삭제된 게 전부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우리 월북에 반대되는 내용만 이게 삭제됐습니다. 이게 정보 범위 제한이 되는 겁니까? 그냥 이게 불리한 것만 다 삭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서욱 장관이나 김홍희 청장 인정하니 적부심이라도 풀려났죠. 영장 발부됐지만 그러게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식으로 이게 전혀 부인하고 있으면 명백한 사실조차도 그런 게 저는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이렇게 발언하면 구속이 된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입장을 보면 뭐 지금 검찰의 모습이 정치 보복이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일관된 입장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용공, 그러니까 이제 대북 관련된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개인 비리 혐의로 계속해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내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계속 똑같은 한 결이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은폐 의혹이 있다라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삭제 지시를 했다 이제 이런 것이 검찰의 시각이긴 한데요. 서훈 전 실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실무자까지 하면 200명에서 300여 명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은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은폐를 할 의도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전 청장이 지금 풀려 나오면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우리가 전체를 다 알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진술한 부분이 과연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의미에서 배포선 조정이나 보완을 위해서 그 어떤 삭제 지시를 받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서훈 전 실장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서 변호사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이 3일에 구속이 됐고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고 구속되고 나서 어제도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좀 말을 보자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을 꺾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요 3번 연속 이제 그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보면 3번 연속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감사원이 서면 조사할 때 대단히 무리하다 이게 부적절해요. 뭐가 무리합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국민이나 유족한테 무리한 행위입니다. 감사원이 조사하는 게 예우같이 서면 조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적절한 발언이요. 검찰을 상당히 급박하는 태도,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아니 이 조사가 왜 도를 넘는 겁니까? 검찰은 이게 당연히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마치 이게 검찰을 협박하듯이 도를 넘지 마라. 설마 이게 내까지 수사하겠냐? 아주 이게 부적절한 두 번째 발언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부적절한 발언이 서훈 실장이 안보 전문가로 신뢰 자산이다. 제가 보는 이게 우리 보수청이 보는 안보 전문가는요. 김관진 장군 또는 고 이재수 사령관 이런 분들이 안보 전문가입니다. 서훈 실장이 무슨 안보 전문가입니까? 통일 전문가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신뢰 자산 서훈 실장을 신뢰하는 분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신뢰할지 모르겠어요. 또 이게 일부 진보 계층 문재인 대통령 신뢰할지 몰라요. 그러게 우리 국민 전체가 신뢰합니까? 우리 우파나 보수 쪽에서 서훈 이분을 이게 아주 신뢰합니까? 저는 박지원 원장, 서훈 실장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게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발언하신 게 아닌가, 문 대통령. 저는 세 발언 다 아주 이게 부적절하다 봅니다.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이제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혹평을 해주셔서 아마 서훈 전 실장님이 좀 서운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서훈 전 실장에 대한 평가야 당연히 후대에 갈 것이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 같고요. 다만 30년 동안 국정원에 몸담으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로 인정받으신 분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했던 여러 가지 판단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또 검찰에게 또 판단을 받고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판단받아서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또 심경을 발표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타까워하는 지점은 이 부분 같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특히 고위 공무원들 중에 이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놓고 정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즉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과연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해줄 것인가 이런 지점들 자신이 뭔가 내렸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수사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잘못된 시그널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위축되게 하고 아무도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복지부동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또 전 대통령으로서의 우려도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라 전 정부 청와대 투톱이 모두 어떻게 보면 검찰의 칼날 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이번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부 능선에 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조금 더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셔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노영민 실장은 이제 이거 올림픽으로 치면요 상관왕입니다. 상관왕. 세 가지 혐의로 이게 그 수사가 아마 될 거예요. 첫째는 이제 이거 이정근 그 서초의 그 사무부총장. 노신 사무부총장이죠. 네. 그 CJ 이제 그 취업 청탁 있잖아요. 이걸로 출국 금지가 돼 있죠. 요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북한 주민을 이게 강제로 북송시킨 거 있죠. 이때도 이게 아마 관여가 된 걸로 비실장이니까. 네. 이게 두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해 공무원 있잖아요. 서해 공무원도 이게 대책회의 할 때 1시에 멤버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세 가지로 아마 수사가 다 되지 않을까. 노영민 실장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실장이 투톱 이게 다 아닙니다. 지금 안보실장,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조사받지만 지금 이제 보면 탈원전 사건으로 탈원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그 김수현 정책실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하성 정책실장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모든 실장들이 지금 이게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억지로 이게 정치 보복하듯이 과거 정권을 이게 무차별 털어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게 자연스럽게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걸 또 묻어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는 이게 그 개혁 차원에서도 수사를 이게 덮을 수는 없다. 전부 이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바로 이게 미래를 향한 개혁의 하나의 방안이다. 이래 봅니다. 김수현,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시 나왔지만 이정근 전 부총장 발 어떤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범죄 혐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성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다만 서해 사건이나 또는 이제 동해에서 있었던 그 강제 추방 사건 같이 어떤 북한이나 또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의 만큼은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수사 쟁점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